기름이라고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기름은 살찌는 원인, 혈관을 막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기름은 단순히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기름은 오히려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며 뇌와 심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즉, 기름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기름이 좋은 기름인지 나쁜 기름인지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나요? 사실 그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기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좋은 기름과 나쁜 기름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진료해온 김정호 박사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름을 살찌는 음식, 혈관을 막는 위험한 요소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기름은 줄이거나 피해야 한다고 여기죠. 하지만 진료실에서 저는 기름을 안 먹어서 생기는 문제를 더 자주 목격합니다. 기름은 나쁘다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좋은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생존과 회복의 열쇠입니다. 2018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195개국이 식이 요인을 분석한 결과 지방, 과잉 섭취보다 더 큰 사망 원인은 건강한 지방의 부족이었습니다. 또한 노인에게 필요한 비타민 A, D, E, K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기름이 있어야 흡수가 가능합니다. 기름을 끊는 순간 이 중요한 영양소들이 흡수되지 못하게 됩니다. 기름은 뇌세포를 구성하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좋은 지방이 인지 기능 유지, 우울증 예방, 면역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기름을 늘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기름의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매일 먹는 밥상에서 어떤 기름을 쓰느냐에 따라 노년기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름은 조심해야 할 독이 아니라 잘 고르면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그렇다면 건강한 기름의 대표 주자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들 비슷하게 떠올렸겠죠? 네,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왜 그렇게 강조될까요? 올리브유는 단순히 건강에 좋다는 인식을 넘어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기름입니다. 2013년 7,000명 이상의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지중해식 식단이 심혈관 질환을 얼마나 줄이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 올리브유를 섭취한 그룹은 심근경색, 뇌졸중, 심혈관 사망률이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올리브유의 핵심 성분인 올레산은 단일 불포 하지방산으로 나쁜 LDL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유지시켜줍니다. 혈관 벽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또한 올리브유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해 세포의 산화를 막고 뇌세포 손상을 줄여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5세의 김용철 어르신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고민이 많으셨는데 매일 아침 죽이나 밥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한 스푼씩 넣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무엇보다 식욕과 기분이 함께 안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올리브유는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샐러드, 밥, 나물, 삶은 채소에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꼭 엑스트라 버진 등급을 선택하시고
햇빛과 열을 피한 서늘한 곳이나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기름을 고를 때는 유행보다 검증된 과학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올리브유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매일의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처럼 과학적으로 검증된 좋은 기름이 있는 반면 요즘엔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진 건강 정보도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코코넛 오일입니다. 한때 코코넛 오일은 치매에 좋다, 살이 빠진다, 만병통치약처럼 소개되며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점과 단점이 매우 분명한 기름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전체 지방의 약 90%가 포화지방입니다. 포화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에 포함된 포화지방은 대부분 중세지방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중세지방산은 빠르게 흡수되어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일부 연구에서는 뇌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2015년에 실린 한 연구에서는 코코넛 오일을 섭취한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의 기억력과 주의력이 단기적으로 향상된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효과는 일시적이었고 장기적인 치매 예방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진료에서 정형자 어르신은 치매에 좋다는 말만 듣고 하루에 3스푼씩 코코넛 오일을 드셨습니다. 3개월 후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고 혈관 초음파에서 경미한 동맥경화가 확인되어 섭취를 중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코넛 오일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누구에게나 맞는 건 아닙니다. 코코넛 오일은 뇌 기능 개선이 필요한 경우 단기간 소량 사용이 적절합니다. 가열 요리용으로 하루 1티스푼 이하로 사용하세요. 코코넛 오일은 만능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사용 목적과 체질, 기저질환에 맞게 조절해야 하는 기능성 기름입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가치를 놓치고 있는 기름, 바로 참기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기름은 우리 식탁에서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전통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름은 살찐다, 노이는 참기름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섭취를 지나치게 제한하곤 합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면 참기름은 노년기에 꼭 필요한 성분을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먼저 참기름에는 리놀레산과 리놀렌산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염증 반응을 줄이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세사몰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세포 노화를 늦추고 간 기능을 보호하는 효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2021년 음식과 기능이라는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참깨 유래 항산화 물질은 염증 억제 및 인지 기능 보호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기름의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식욕을 도와주는 향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욕이 줄고 소화 기능도 떨어집니다. 이때 참기름 한 방울은 입맛을 살리고 식사량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81세의 송재순 어르신은 식욕 부진으로 체중이 6kg 넘게 빠졌습니다. 따뜻한 밥에 참기름을 몇 방울 곁들이기 시작하면서 식사량이 점차 회복됐고 기운도 돌아오셨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참기름은 산패가 빠르기 때문에 가열보다는 마무리용으로, 즉 나물, 밥, 죽 위에 한두 방울 넣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 된 참기름은 변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을 피하시고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길 권합니다. 참기름은 단순한 풍미의 재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사에 생명력을 더해주는 건강한 지방의 한 종류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육류에 대한 지방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육류의 지방을 건강에 해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붉은 고기, 다시 말해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지방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고 알고 있죠. 하지만 모든 지방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방의 종류와 질에 따라 육류의 지방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화지방은 주로 붉은 고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포화지방은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불포화지방은 가금류인 닭과 칠면조나 연어, 고등어 등의 생선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육류에서 어떤 지방을 섭취해야 할까요? 소나 돼지고기를 좋아하신다면 포화지방이 많기 때문에 적당량 섭취하시거나 지방이 적은 부위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 불포화지방이 풍부한 고기나 생선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연어와 같은 고지방 생선은 불포화지방이 풍부해 심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제 환자 중 정희진 씨는 42세의 젊은 나이임에도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심혈관 질환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고지방의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즐겨 먹었지만 건강이 나빠지자 식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이고 연어와 닭가슴살, 고등어를 자주 섭취하는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3개월 만에 눈에 띄게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체중도 감소했다고 좋아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올리브유, 코코넛 오일, 참기름, 그리고 육류의 지방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기름들은 단순히 맛을 내는 재료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뇌를 지키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기름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혈압이 떨어지고 기분이 안정되며 식욕이 돌아온 어르신들을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만나왔습니다. 기름은 몸에 나쁘다며 아예 피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으시죠? 하지만 나쁜 기름을 피하는 것보다 좋은 기름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유처럼 불포화지방이 풍부한 기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염증을 줄이며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참기름은 노화 억제, 간 보호, 식욕 증진까지 도와주는 전통의 지혜가 담긴 기름이고요. 중요한 건 이 정보를 안다고 해서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만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식탁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올려보시는 것, 나물에 참기름 몇 방울을 더해보는 것, 붉은 고기 대신 연어나 닭가슴살을 한 번 더 드셔보는 것,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몸속 혈관부터 뇌, 면역력까지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저는 40년 동안 내과 의사로 수많은 환자들과 마주하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약보다 강한 건 매일의 식탁입니다. 몸은 우리가 매일 먹는 것으로 만들어지고 회복되며 지켜집니다. 기름은 안 먹거나 줄이는 것이 아닌 잘 골라 먹는 것이라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드린 이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진짜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